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8월 18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33%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16%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은 모두 또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오전 중에 좀 크게 내리던 것에 대비해서는 마지막에 이제 반등을 좀 시키면서 증시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코스피는 2,500선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800 초반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코스피를 또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를 좀 방어한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는 매도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자, 확실히 이제 코스피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하락을 웬만해선 지금 크게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좀 제대로 하려고 해도 바로 이제 반등이 좀 나오면서, 그래서 여전히 코스피 자체는 상승 분위기에 있고요. 21선은 계속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이평선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 것인지 아닌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확실히 내려갈 때마다 다시 받쳐주는 힘이 느껴지는 그런 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봉상으로도 확실히 뭐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뭐 크게 더 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금액적으로는 기관 투자자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4천억 정도, 4,400억 정도를 매도를 좀 한 상황이고,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3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 8월 옵션 만기 이후에도 계속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 좀 유입이 되고 있구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2,500선을 넘어서 2,600선까지도 갈 수 있을지 일단 지켜보도록 하고요. 분위기 자체는 확실히 이전과는 좀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을 잠깐 찍고 왔지만 받쳐 올리면서 위로 확실히 밀어붙였고요. 이 5일선 근처로 해서 계속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이제 횡보를 더 하면서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뭐 이평선을 좀 꼬아서 뭐 이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어갈지는 사실 뭐 우리가 점쟁이가 아니고서야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흐름 그대로 계속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추세를 계속 보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그런 추세 자체가 아직까지도 뭔가 완벽하게 상승 돌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완벽하게 돌파를 한다는 것은 이 121선 정도는 좀 넘어주면서 800 후반선까지는 치고 나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증시 자체는 계속해서 이제 반등을 하는 방향으로 좀 가는 것 같고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다시 밀어붙이면서 좋은 흐름 만들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크게 하락을 많이 하진 않았고요. 적당하게 조정을 주면서 진행 중입니다. 자, 환율 자체가 이제 6원 정도 올라서 1322원으로 다시 치고 나갔고요. 정고점 부근까지 또 이제 환율이 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높은 환율 유지하면서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증시가 막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은 이제는 이 1300원 라인은 당연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고점 라인을 또 넘어서서 1400원까지 막 치고 나가는 뭐 그런 흐름이 좀 나온다면 좀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확실히 이런 라인 그어가지고 고점 부근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공격적으로 나오기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걱정할 타이밍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플레이션 지수가 좀 안정화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금리 인상 폭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시장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모두 선물 지수 상승하고 있고요. 어제 조정을 받고 하루 만에 또 선물 지수는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최근에는 뭐 크게 움직임이 없고요. 2.8%대, 2.9% 근처로 지금 왔지만 뭐 크게 지금 의미 있는 만큼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8%대 계속 유지하면서 이어지고 있고, 시장은 확실히 안정화된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크게 더 볼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뭐 전쟁 상황이라든지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뭐 크게 특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현상 유지 혹은 불확실성 해소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계속해서 증시가 좀 반등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언젠가는 이제 그 반등이 끝나고 다시 한번 조정을 좀 겪으면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는 그런 장이 올 건데요. 그런 장에서는 그런 고점 저점을 노리기보다는 꾸준히 그런 매입을 해가면서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성장 기업들을 선택을 해서 갖고 가시면 결국에는 수익을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50원 상승해서 21,45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1.18% 상승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는 하락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크게 좀 하락을 해서 점점 이제 올라가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작부터 이제 상승 시작을 해서 끝까지 이제 상승으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확실히 지금 증시 분위기와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상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간 반등해왔던 날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조정이 좀 나올 때도 되었거든요. 근데 그 조정이 나올 만한 그런 코스피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주가를 계속 밀어붙이면서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을 8월 4일에 하고부터는 단 하루도 지금 하락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더 넓게 봐서 7월 25일 이후로는 주가가 내린 날이 단 이틀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거의 한 달 동안 한 거래일 이틀 빼고는 다 상승을 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막 크게 엄청나게 많이 실리지 않고 있다 보니까 체감되는 그런 상승분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야금야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17,500원 정도에서 한 15% 가까이 그 이상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저와 같이 열심히 단가를 낮추신 분들이거나 혹은 이전부터 오랫동안 들고 오신 분들은 지금 이제 꽤나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아직도 이제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들도 곧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지금 1 거래량을 보시면은 437만 주입니다. 어제보다도 추가적으로 지금 감소를 한 상황이고 1,400만 주 한번 거래량을 실고 그 다음 날부터는 점진적으로 지금 거래량을 좀 감소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요. 400만 주까지 감소를 하면서 500만 주 아래로 거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뭐 오늘 증시도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 오히려 이제 조정 나오는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죽었지만 상승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좋은 움직임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았을 때는 거래량이 이제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이 라인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선이 올라올 때까지 시간을 두고 이평선들이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그런 지점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또 올리는 방법이 있죠. 혹은 21선까지 마중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정도가 상승 시나리오인데 지금은 이 첫 번째 말씀드린 계단식 상승을 아직까지는 그런 패턴으로 진행되는 것 같고요. 거래량이 만약에 내일이라든지 혹은 다음 주에 또 이제 솟으면서 올라간다면 그대로 이제 그냥 상승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의 핵심은 이 1,400만 주 거래량이 터진 이 피크점을 넘어서는 거래량이 한 번 더 나올 것인지 이전과 같은 패턴을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급등 패턴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거래량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부족한 거래량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타이밍상으로 이제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거래량이 솟으면서 이번엔 1,500만 주 이상 나와주는 한 2천만 주까지 나와주는 그런 거래량이 한번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주가를 좀 밀어준다면 당연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뭐 이미 우리가 좋은 구간 다 돌파를 했고요. 지금
네, 의문선 돌파했고 21선, 61선 골든 크로스 나왔고 21선 이제 갭을 벌리면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모든 이평선들이 지금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좋은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저항선이죠. 요 지점 21,500원 정도가 사실 쉽사리 넘지 못하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21,500원 구간을 좀 넘어설 때는 이런 거래량이 이런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넘어설 때는 이런 거래량이 있었고요. 여기도 이런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서는 이 구간을 지금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동그라미 친 구간이 지금 벽을 맞고 내려간 구간인데요. 그 구간에는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총 세 포인트가 있었고 그 이상 넘어갔을 때는 이렇게 두 구간 넘어갔고요. 나머지 한 구간은 24,000원 정도 찍고 다시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합리적으로 분석을 해보았을 때는 기술적으로는 무조건 지금 거래량이 한번 나와줘야 이 구간을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 올라갔을 때는 이제 24,000원에서 26,000원 선 요 라인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거래량을 더 실으면서 한 번에 뚫고 나간다면 이 26,000원 선에 대한 저항선을 테스트를 할 것이다. 그래서 뭐 굳이 그려본다면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되다가 한번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뚫고 나갔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때처럼 또 한번 쉬어갔다 갈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뭐 조금 이 저항을 맞고 26,000원 선에서 뭐 시간을 좀 끌다가 올라갈 것인지 뭐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차트만 보았을 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해서 지금 주변 상황들을 말씀을 좀 드려야겠죠. 그래서 당장 이제 코앞에 닥친 것이 이집트 원전 수주 소식이죠. 그래서 그런 소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해서 줄줄이 있을 그 신한울 3, 4호기 그 다음에 뭐 사우디 원전, 뭐 영국 원전, 뭐 체코 원전, 폴란드 원전 이런 식으로 지금 줄줄이 이벤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원전 얘기만 한 것이고 그 이외에 해상풍력과 태양광 사업도 지금 차곡차곡 두산 에너빌리티가 잘 진행을 하고 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큰 폭으로 투자 금액을 편성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종목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해상풍력과 태양광도 상당히 크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이런 날을 대비해서 해상풍력 공장을 2공장까지 늘린 상황이고 캐파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가스터빈 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LNG 가스터빈이라든지 앞으로 수소 가스터빈 쪽으로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가스터빈 사업을 확장시킬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당연히 저는 충분히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보고 가는 것이지 차트를 먼저 보고 그 뒤에 상황을 보는 것은 저는 맞는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상황에 맞게 그 가치 종목에 맞게 종목의 가치에 맞게 주가는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20월봉선을 찍고 이제 양봉이 제법 이제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이 추세 라인은 계속 위로 향하고 있고요. 이 횡보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계단식 상승이 또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가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뭐 차트는 이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수급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4만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70만 주 매수했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하죠. 아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공매도 쇼커버링이 가장 유력하거든요. 그래서 공매도를 쇼커버링을 치면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이어간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렇게 연속으로 계속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 뒤에 상황이 분명히 저는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긍정적인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가 꾸준히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기관 투자자가 뭐 최근에 이제 확실히 매수세로 강하게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토탈로 보면 매도가 나왔지만 뭐 금융 투자 매도 이외에는 네, 크게 매도한 세력 없고요. 보험, 연기금은 매수, 투시는 뭐 정말 오랜만에 이제 매도했는데 11,000주 정도 네, 아주 가볍게 매도를 하면서 매수세를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 차트 뭐 상황 모두 지금 아주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33만 주 이게 다 JP 모간 매수세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JP 모간 쪽에서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를 하고 있고요. JP 모간이 저렇게 매수를 하는 이유는 뭐 사실 생각나는 거라고는 이제 MSCI 관련해서 그렇게 이제 비중 조절을 한 것인지 그죠? 전체적인 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 이런 종목들을 에너지 관련 종목들 비중을 늘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이어가는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꾸준히 매수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이라는 것은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뭐 계속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뭐 크게 이슈 사항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이제 8월 16일자로 1230만 주 이렇게 잔고가 편성이 되었고요. 어제보다 20만 주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매일매일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있고요. 어제처럼 이제 크게 150만 주 이렇게 감소된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공매도 잔고가 꾸준히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쇼커버링이 확실히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고 있고요. 그 공매도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외인에 대한 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뭔가 관련이 있어 보이죠. 네,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거래량이 작긴 했지만 공매도 거래량도 만주죠. 최근에 이 만주가 거래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최근래에 제일 낮은 그 공매도 거래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공매도가 씨가 마르고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 앞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추가적인 신규 공매도가 나올 이유는 없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승을 위한 준비가 거의 완성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느껴지네요. 대차 잔고도 보시면 지금 여기는 아직 나와 있진 않지만 지금 대차 상환에 최근에 계속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에 지금 또 위치를 해서 64만 주가 상환이 진행되었고요. 체결량이 또 2만 5천 주 거의 없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대차 잔고가 상환만 지금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고도 2,900만 주 가까이 이렇게 줄었고요. 3천만 주 아래로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차 잔고를 보시면은 체결량이 8월 16일, 8월 17일 계속해서 지금 대차 잔고가 오늘도 그렇고요. 별로 없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상환이 대량으로 이루어지면서 공매도 잔고도 떨어지고 대차 잔고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그 대차 잔고,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네, 정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출발할 때가 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 해서 이제 8월, 9월 초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추석 전에는 한번 좀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네,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외국인 추정 물량 68만 주에서 이제 58만 주로 어제보다 확실히 늘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추정 대비해서 당일 물량은 좀 감소를 했지만 여전히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 10.76%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연일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고 있고 연일 대차 잔고와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11%에 가까운 외국인 보율이 나타나고 있고요. 꾸준히 지금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외국인 투자자의 주요 매수 세력은 JP모간이 지금 최근에 붙기 시작했고 그동안 이제 JP모간 투자자의 패턴을 보았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 매도 상위권, 매수 상위권의 장 시작 초반에 그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패턴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계속 매수 상위에 이렇게 위치를 좀 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이전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네,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확인을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자 이제 이집트 원전에 대한 수출이 이제 곧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8월 말에
발표가 난다라고 했고요. 여기서도 이제 확실하게 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 중복되는 내용 제외를 하고 계약이 성립이 되면 터빈 제작 및 설치를 맡는 두산 에너빌리티 및 협력업체가 가장 수혜를 크게 입을 전망이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터빈을 제작하고 현대건설이 설치를 맡기로 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작과 설치를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죠. 그래서 현대건설이 빠졌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제작만 하더라도 6천억 정도의 수익을 매출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설치까지 하면서 이제 1조 이상 수주를 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건도 상당히 크게 수혜를 입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이전에 크게 계약되었던 그 해수 담수화 플랜트보다도 큰 규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만큼 터빈 기술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가스터빈도 국산화를 진행 중이죠. 그래서 실증을 끝내고 이제 국산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강점입니다. 뭐 해상 풍력의 터빈, 그 다음에 원전에 들어가는 터빈, 그 다음에 이렇게 2차 시공층에도 들어가는 터빈, 두산 스코다 쪽도 터빈 기술이 뛰어나고요.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그 터빈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계속 두산 쪽에 러브콜을 하는 이유가 그 터빈 기술 때문이고요. 우리나라도 그 터빈 기술을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잘 가지고 있는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독자성이 있다,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터빈 관련된 산업이 특히 에너지 관련된 산업이 이렇게 커지면서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두산 쪽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다, 엄청난 기회죠. 그래서 약 15년 만에 찾아온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당히 큰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수주권을 한번 보십시오. 한전에서 이제 사우디 쪽에 또 이제 6억 불 수주를 했습니다. 열병합 발전소고요. 우선 협상자에 이제 한전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운영까지 맡아서 이제 수익이 1조 원을 넘을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사우디 쪽에서 계속해서 큰 수주권들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1300조 관련해서 네옴시티, 그죠? 미러시티 해가지고 지금 1300조를 이제 풀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11월 달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본격적인 사업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것이 그 1300조 시장 이외에도 12조 원전 입찰이 지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12조 원전 얘기가 나와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 사우디 원전에 대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던 것이 미국의 그 원천 기술이었습니다. 그 사우디 쪽에서 원하는 것이 지금 1400메가와트급 모델 2기거든요. 그게 이제 12조에 준비 중인데 지금 미국 쪽에 이 1400메가와트급 원천 기술이 웨스팅하우스 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얼마 전에 미국 쪽과 이제 한국 쪽이 본격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협력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공동선언문까지 쓰면서 이제는 지재권에 대해서도 이 태클을 걸지 않겠다라고 MOU 체결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었던 것이 사우디와 이제 미국 쪽이 그 사이가 좋지 않아서 웨스팅하우스 쪽, 그죠? 미국 쪽에서 그거를 이제 사우디 쪽에 수출을 못하게 하면은 우리가 수출할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 그 지재권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쪽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 쪽에 그 플랜트 발주를 이미 많이 줬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SMR과 같은 그런 원전 관련 협력을 우리나라와 많이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전뿐만이 아니고 다른 그 산업들도 최근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11월 달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 같고요. 사우디 왕세자가 이제 방문을 해 주신다라고 하죠.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수주권을 보시면 이 수주권을 통해서 이제 사우디 쪽 시장이 좀 더 이제 활발하게 터질 수도 있겠지만 이 320메가와트급 천연가스 전에 이제 열 병합 발전소인가요? 그죠?
여기에는 분명히 터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빈을 어디 기업 거를 쓰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열 병합 발전소에 들어가는 가스 터빈을 아직까지는 상용화를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김포 열 병합 발전소에서 이제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사업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렇게 한전에서 수주를 땄지만 터빈은 외산을 쓸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발전소에 대한 그런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앞으로 그런 사우디 시장이 계속 커졌을 때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잠재성이 아주 크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또 들려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내부 얘기입니다. 민간 합동 원전 수출 전략 추진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 수출로 새 국부를 창출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전 수출 전략 추진위원회가 이렇게 산업부 장관 아래에 이렇게 되었고요. 관계부처 9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아래 공공기관도 10개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런 은행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전력, 산수원 뭐 이렇게 한전기술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쪽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크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원전 산업을 국가 산업으로 인정을 하고 지금 본격적으로 수출을 위해서 준비를 하겠다라고 공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생태계 보호 노력과 함께 체코, 폴란드, 영국, 사우디 등 많은 나라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원전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과의 원전 협력을 타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바라카 원전 수주에 이어서 아주 큰 건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렇게 은행까지 같이 붙여가지고 그 원전 수출을 했을 때 원전 공사 비용에 대해서 49%까지 최대 지원을 해줄 수 있게 지금 정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K텍소노미에도 이 원전이 아주 좋게 포함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원전 수출하기가 유리해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2의 원전 르네상스가 다가오는 만큼 국가적으로 기업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맞게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코, 폴란드, 사우디, 네덜란드, 남아공, 영국,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 8개 제외 공간을 원전 수출 지원 공간으로 지정해서 현지 소통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 8개가 괜히 이렇게 8개를 지정해서 원전 수출 지원 공간으로 지정을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수주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로 편성을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체코, 폴란드, 사우디, 그 다음에 영국, 필리핀 이렇게 되어 있고 카자흐스탄도 최근에 아주 크게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해서. 그리고 네덜란드, 남아공도 지금 껴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최소 8개 국가에 대해서 지금 원전 수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시장은 이제 사우디겠죠, 당연히. 네, 사우디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 폴란드, 그 다음 뭐 나머지 국가들은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영국 시장도 좀 크고요. 카자흐스탄도 좀 크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국가들이 원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국가들이 지금 너도나도 이제 원전 건설을 위해서 저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빨리 발주해내는 게 좋겠죠. 네. 계속해서 이제 밀리다 보면은 지금 뭐 이 국가적으로 감당이 될 수 없습니다. 네, 기업적으로도 그죠? 여러 국가들이 한꺼번에 이제 발주를 해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를 대비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기업들도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캐파를 늘릴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하겠죠, 당연히. 네, 그렇게 준비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도 지금 국가적으로 저렇게 이렇게 원전 수출국을 만들어서 지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수주를 앞두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이렇게 원전 이외에도 친환경 ETF가 급부상을 할 만큼 미국에서도 아주 최대 규모로 지금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투자를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상풍력
그 다음에 태양광 에너지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그런 해상풍력 하면 CS 윈드 뭐 그런 기업들도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 하면은 하나솔루션 뭐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기 뭐 그런 1위 기업보다는 좀 수주량이 낮을 수도 있지만 확실히 이 비중 있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그 ESS 시스템도 같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 뭐 수소 에너지 이렇게 친환경 관련 사업들도 다 이미 개발이 된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주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두산이 오랫동안 갈고 닦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지 정말 이제 재무가 좋지 않았고 그런 산업에 대해서 하향세를 좀 겪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진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재무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극복을 했고, 그 다음에 산업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산업 분위기는 오히려 이때와 유사하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고, 그때 주가 상승분을 보시면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단기간에 한두 달 만에 다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한번 상승 사이클을 겪고 나니 근 3년 동안은 계속 쉬지 않고 올라갔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상승을 뭐 저점 대비해서 지금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 기간으로 봐도 지금 한 3년 정도가 되어 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끝날 것이 아니고 이미 요 상승분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동안 재무적인 악화 때문에 과도하게 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적절하게 이제 정말 이제 미래 가치를 투영해서 반등을 하기 시작한 것은 크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1년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이상으로 추가적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지금 14조 가까이가 되는데 적어도 30조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기술, 그 산업에 대한 성장 아주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자, 내일 금요일 장인데 저번 주처럼 또 한번 힘을 실어줄지, 아니면 뭐 조용히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시작을 할지, 뭐 그 정도 지켜보시면서 편안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